SAT 점수가 없고 GPA가 개판인데 명문대학교에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왜? 제 기존 데이터에 의하면,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사례들에 의하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안녕하세요, 샤츠보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 대학교 입시에 중요한 것들을 총 7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GPA라고 하는 학점이겠죠. 이 학점이 왜 중요하냐? 네, 고등학생의 가장 근간인 이 고등학교 성적표가 가장 중요한데,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그리고 그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이 두 가지가 또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래도 조금 더 명문 고등학교에 가면은 좀 더 가산점이 붙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내가 듣는 수업이 좀 더 어려운 과목일수록 가산점이 붙어요. 예컨대 어떤 학생은 알제브라 2를 들었고 어떤 학생은 AP 칼큘러스를 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똑같은 수학임에도 불구하고 AP 칼이 알제브라 2보다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좀 더 가점이 붙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제 웨이 GPA랑 언웨이 GPA가 있는데, 이제 언웨이 GPA 같은 경우는 4.0 만점, 웨이 GPA는 5.0 만점으로 계산을 하는데,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는 웨이 GPA로 이제 4.5 이상이 나와야지 높은 GPA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4.0을 넘어서 학점을 받고 싶으면은 AP 수업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 수업을 들으면 4.5를 주고요, 이제 AP 수업을 들으면 5.0을 주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과목들을 많이 들어야 되고요. 이 어려운 과목에서도 높은 A 이상이 나와야지 내 GPA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초명문대학교를 가기 희망하신다면은 맨 처음에 고등학교 선정부터 들어야 되는 과목, 그리고 그 과목과 연계된 전공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GPA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장 1순위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로 자기소개서, 에세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초상위권 대학교에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GPA도 거의 완벽할 거고 SAT도 완벽할 거예요. 그러면은 남들과 차별성을 둬야 되는 게 있을 건데,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먼의 메인 에세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각 대학별로 이렇게 서플리먼트 에세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창의적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차별적으로 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고등학교 때 겪었던 뭐 왕따라든지 부모님이 아팠다든지 내가 아팠다,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를 잘하게 됐다, 이런 소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고등학생이 한두 번쯤은 경험해봤을 만한 그런 소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재들로 정말 최상급 에세이를 쓰기가 정말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독특한 스토리, something special, 내가 남들과는 왜 다른지, 그리고 내가 이 대학교와는 어떻게 맞는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에세이를 쓸 때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나는 여길 가서 무엇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가 무엇을 배우든 무엇을 배우지 않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교 관점에서는 네가 왜 우리 대학교와 매칭이 되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칭이 되는지를 보려면은 첫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잘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다릅니다, 혹은 나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퓨처라고 한다면 퓨처는 중요하지 않고요. 물론 뭐 한두 줄 쓸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커렌트,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가야지 너희 대학교가 좀 더 다양해질 수 있어, 이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들 많이 해요. 활동이 별로 없는데 어떡하죠? 뭐가 없는데 어떡하죠? 이걸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활동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바로 SAT 혹은 ACT예요. 일단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미국 대학교는 말 그대로 아카데믹 인스티튜션이에요. 말 그대로 공부를 하러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학업이에요, 학업. 그러니까 내가 어떤 축구를 20년 했습니다, 뭐 저는 뭐 발야구를 10년 했어요, 저는 신문을 10년간 썼습니다, 이게 학업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SAT랑 ACT보다 중요한 활동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명문대학교에 가시는 분들은 SAT와 ACT를 동시에 확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SA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많고 ACT 같은 경우는 좀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독을 잘 하시는 분은 ACT, 그리고 속독이 잘 안 되시는 분은 SAT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과학에 내가 조금 더 자신 있다라고 한다면 ACT를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나는 과학이 좀 약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SAT를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 대학교들이 많이
테스트 옵셔널 폴리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상위권 대학교 합격한 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SAT나 ACT가 있더라.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교를 보면은 둘 다 있더라.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SAT와 ACT 공부는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또 고민을 해요. 이번 연도에는 축구를 하고 다음 연도에는 발리볼을 하고 그 다음 연도는 바스켓볼을 하고 그 다음 연도는 사이언스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활동을 꾸준하게 오래 하는 게 중요해요. 축구를 5년간 했다라고 한다면 그쪽에서 나름 재능이 있다는 게 인증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축구하고 농구하고 발야구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한다면은 little bit of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입문자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결코 강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럽 액티비티를 할 때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책 쓰는 걸 좋아한다, 글 읽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은 꾸준하게 조금씩 글을 쓰면서 뭐 책을 출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게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좀 더 특허 같은 것도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뭐 실용신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허 출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내가 운동을 잘한다 라고 한다면 그 한 운동에서 꾸준히 하면서 그 운동을 통해서 입상을 한다든지 포지션, 그러니까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든지 아니면 프레지던트 이런 식으로 뭐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활동에 포커싱을 하는 게 중요하지 뭐 10가지, 20가지, 30가지 했다 이거 다 적을 칸도 없어요. 어플리케이션에. 그리고 액티비티 같은 경우도 10개 이상을 못 넣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내가 뭘 넣어야 되냐, 뭐 봉사활동도 넣어야겠죠. 그리고 내 활동들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여러 개 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자신 있는 것들 3가지에서 많게는 4가지 정도를 포커싱해서 길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로 추천서예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좀 적어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추천서는 나쁘게 써주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그 선생님이랑 뭐 원수지간이 아니라면은 절대 저한테 나쁘게 써주지 않을 거예요. 단, 정말 좋은 추천서는 있습니다. 그 좋은 추천서는 바로 뭐냐면 나를 정말 잘 써주는 선생님, 그 선생님한테 나는 많은 학생 중에 특별한 사람이야,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추천서를 잘 받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합격 당락에 크게 어마무시하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자신을 누군가가 평가해서 준 거기 때문에 이게 합격 당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하지만 그 누군가가 정말 나에게 정말 최고의 추천서를 써준다면은 그거는 합격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으로 넣은 게 바로 뭐냐면 이제 AP 성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AP 성적을 뭐 저는 7과목에서 5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5과목에서 뭐 3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AP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밴스 플레이스먼트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대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대학교 수업을 인정받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제도이긴 하죠. 하지만 이게 학점 인정을 받냐 안 받냐 여부인 거지 이게 입시에 막 어마무시하게 SAT처럼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SAT라든지 뭐 이런 성적 같은 경우는 오피셜로 무조건 보내라고 해요, 대학교에서. 그런데 AP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AP는 커먼 앱에 AP를 그냥 기입하는 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5점을 넣어도 되고 4점을 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피셜하게 보낼 필요 없다? 그 말은 확인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냐? 입시에 드라마틱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P 같은 경우는 점수를 보내는데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피셜하게 AP 점수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있으면 기입을 해요, 커먼 앱에. 그런데 굳이 오피셜하게 보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공인 영어 점수죠. 이게 토플이나 혹은 IELTS, 듀오링고 이 3가지 영어 점수가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건 토플이에요. 그런데 가장 점수를 받기 힘든 것도 토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토플이 100점인데 110점까지 넘길게요. 저는 토플이 뭐 90점인데 95점이 좋지 않나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토플은 패스 or fail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영어 점수는 패스를 하는 순간 그 이상의 가점이 없어요. 내가 100점을 나오든 110점이 나오든 119점이 나오든 그냥 미니멈 리퀘어먼트가 만약에 100이잖아요? 그럼 100점만 넘기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교 같은 경우는 각각의 섹션에서 최소 23점 이상은 넘길 것 이런 걸 조건으로 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토플에서 100점이 나왔어. 그런데 라이팅에서 막 19점이 나왔어. 그러면은 그 토플은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명심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플보다는 듀오링고를 좀 더 추천드려요. 듀오링고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비용이 싸다.
두 번째, 집에서 간편히 볼 수 있다. 세 번째, 듀오링고 점수를 보내는데 돈이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플 같은 경우는 내 점수를 대학교에 보낼 때마다 20분씩 드는데 듀오링고는 안 들어요. 공짜예요. 그런데 듀오링고가 토플보다는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듀오링고가 토플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접근하기 쉽고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 듀오링고는 단어를 많이 알면 좀 유리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아무래도 단어를 많이 외우기 때문에 그 점수 받기 좀 더 수월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대학교 입시에 필요한 것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기존 데이터에 의하면,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사례들에 의하면 이것들이 어느 정도는 맞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 대학교는 아카데믹 인스티튜션, 그러니까 학업을 위한 기관이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학업 관련된 활동들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신, GPA가 되겠고요. SAT가 되겠고요. 그리고 각종 학업 관련된 활동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학업 관련된 거를 항상 최우선으로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봉사활동,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액티비티,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다른 것들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SAT 점수가 없고 GPA가 개판인데 명문대학교에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왜? 갈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남으면 나머지 것들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항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